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6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20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가운데 지역 발생자는 13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사망자는 모두 267명이 됐습니다. 유흥시설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없이 접객원까지 고용하고 영업하는 단란주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와이튼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중고생 237만여 명이 추가 등교를 앞두고 교육당국은 수도권 등 지역에 대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학생 감염으로 개학이 미뤄졌던 인천 5개국 고3들은 오늘부터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와 연휴를 맞아 미국 곳곳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주는 환자가 급증해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제 조치 완화 이후 교회에서 100여 명의 집단 감염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 추가돼 국내 누적 확진자는 11,20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중 13명이 지역 발생이었습니다. 클럽발 감염 확산세로 지역 환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서울 6명, 경기 4명, 인천 1명,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 1명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모두 3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사망자는 모두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13명이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226명에 달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금을 신청해 선정되면 2개월간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과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별 오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 시작되며 30일 마감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하면서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단란주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현장 점검을 벌이기도 했지만 취재 결과 이런 단속을 비웃듯 꼼수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늦은 밤, 번쩍이는 간판이 가득한 거리. 노래방이 몰려있는 도심 골목에서 호객 행위가 한창입니다. 나이대도 어려요. 20대 초반부터 많아봤자 30대 초반이에요. 어차피 노실 거면 아가씨 한번 보시죠.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준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놀 수 있다는 걸 대놓고 강조합니다. 그런 건 절대 없고요. 프로네시티 노는 것처럼 똑같이 노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놀 게 아니라 당연히 옆에서 앉으시고 같이 의지하시면서 뭐 노시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업주도 마찬가지. 당연하다는 듯 마스크를 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단란주점에서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건 불법인데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 노래방 11곳을 직접 확인해보니 6곳이 불법 접객원이 활동하고 있는 업소였습니다. 이런 접객원들은 명부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시내 단란주점 2,200여 곳에 현장 점검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런 단속을 비웃듯 꼼수 영업은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홀목 입고 같이 오시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감정이 또 걸리게 되면 같이 가거든요. 홀목으로 일 진행 안 시키고 사복으로 일 진행시키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일행이라고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불법 노래방들이 성업할 수 있는 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도 불법 여부보다 방역 지침 준수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접객원 명단조차 없는 만큼 감염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유흥시설과 다름없는 이런 업소에도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산발적인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기사들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과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열차에 타는 승객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일부 시간대가 매진될 만큼 사람들로 북적이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폐된 상태로 몇 시간씩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다가 거센 항의나 민원 신고로 되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항의 전화가 많이 오죠. 기사가 왜서 마스크를 쓰라 말아 안 하냐. 그런 거는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급기야 강릉시는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승객을 위해 시내버스와 택시에 비치하도록 일회용 마스크 16만여 장을 보급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 대부분이 밤중 취객들이다 보니 괜한 시비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술 드신 분들이 앞좌석에 앉고 마스크 안 끼고 이러면은 불안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혼잡한 시간 지하철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인천시와 구리시 등은 버스와 택시도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승차 거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한시적으로 이런 과태료부가 벌점 이런 거를 다 면제해주기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 20여일째. 그동안 애써 쌓아올린 방역 성과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이번 주 고2, 중3,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생 등 240만 명이 등교 등원함에 따라 학교 방역 상황과 수도권 추가 확진자 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역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6월 한 달간 등교 수업 지원의 달로 정하고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 수업 확대에 앞서 열린 등교 수업 추가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초등 돌봄은 학사 운영과 연계에 빈틈없이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방역과 생활지도, 분반 수업 지원 등을 위해 교육 지원 인력 3만 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관광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지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전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도 적지 않은데요. 지자체가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더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식당. 손님에게 4칸으로 나뉜 접시가 놓입니다. 여러 가지 반찬을 종류별로 옮겨 담을 수 있는 개인 접시입니다. 반찬을 옮길 집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 냄비, 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여럿이 같이 먹는 우리 식습관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침방울로 전파되는 만큼 감염 위험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식당 주인도 새로운 접시가 손님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같이 먹는 걸 꺼려 하잖아요.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죠. 같이 먹는 것보다는 내 걸 내가 챙겨서 먹으니까 그게 더 위생적이니까. 주요 관광지에 자리 잡은 식당에 코로나19 안심 접시를 나눠준 건 다름 아닌 지자체. 여행객들이 지역 관광지에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반응을 살핀 뒤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안심 접시, 안심 집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깨끗하고 안전한 경상북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문화를 만듭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반복하면서 관광지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식문화를 바꿔 여행객들의 불안을 덜고 관광지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영업을 해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대면 접촉은 피하면서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업들의 이른바 언택트 아이디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평소 같으면 방문객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출입이 금지되면서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막힌 분양 시장의 기지개를 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사이버 견본주택. 방송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청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호출하는 거예요? 맞아요.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견본주택 문화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풍경입니다. 직접 보지 못하신다는 거에 대한 민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편하게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개막한 프로야구.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혼자 보는 프로야구도 흥이 납니다. 실시간 중계는 물론 같은 편 또는 상대편 시청자들과 실시간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의 프로야구 앱은 개막 초기 사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언택트 문화가 좀 더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관을 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만져가실 수 있도록 어떤 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를 했고요.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서비스가 생활 주변에 속속 등장하는 요즘. 접촉은 최소화돼 소비자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코로나19 시대 기업들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인 15,000여 건의 법안 중에는 코로나19 사태 속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여야 간 이견 때문일까요? 이유를 확인해봤더니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시작돼 코로나19 공포가 치솟던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됩니다.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등교를 일정 기간 중지시키는 내용의 학교 보건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의사 진단이 있어야만 등교 제한이 가능해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입국하면 학교 내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있을 학생 안전의 위협 요소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여야 간 이견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총선이었습니다. 선거운동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는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라도 서두른다면 이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었지만 전문가나 다 보건당국에서도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시 또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법안이 개정이 돼서 웬일인지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회의 소집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시급한 법안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총선에서 대거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게 큰 원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16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에 관심이 밀려 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폐기되는 셈입니다. 유종의 미와는 거리가 먼 20대 국회 마지막에 허탈한 단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와 공유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AEA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기여금 3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고 코로나19 대응 기술을 IAEA 회원국에 전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요청과 주요 회원국에 대한 IAEA의 협력 요구에 따른 겁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도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에 따른 폐질환 진단과 판독 방법, 서울 동북권에서 실시한 선별진료소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의료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일시 폐쇄됐던 삼성서울병원 수술장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코로나19 확진 간호사 4명과 관련한 병원 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오늘 본관 수술장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18일, 19일 이틀간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19일 오전부터 본관 수술장을 폐쇄하고 신규 환자의 본관 입원을 제한한 채 역학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후 병원 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지난 22일 본관에 신규 환자 입원을 허용했고 오늘 수술장 업무도 재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최소 9명으로 이 병원 간호사 4명을 제외하곤 모두 병원 밖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에볼라 치료용으로 개발된 의약품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 회복 기간을 30%가량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 환자에게 긴급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효능이 충분치 않아 시판되지 못한 렘데시비르. 최근 실험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완치를 도왔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실험.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모집해 두 그룹으로 나눠 열흘 동안 한 그룹에는 렘데시비르를, 다른 그룹에는 가짜약을 투약했습니다. 소금이 든 가짜약을 받은 환자 521명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평균 15일이 걸렸습니다. 그에 비해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538명의 평균 회복 기간은 11일로 무려 31%나 줄었습니다. 렘데시비르 투약 환자는 부작용 발생 확률도 21%로 가짜약 투약 환자보다 6%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지금껏 진행된 실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치사율도 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연구진은 실험 참가 인원이 모자라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사율 감소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최소 2,000명은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1일 미국 식약처는 해당 실험을 근거로 긴급한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국내 임상시험을 총괄한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실험을 계기로 렘데시비르가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치료 효과를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남아있지만 렘데시비르가 2세대, 3세대 약물이 나올 토대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근접했고 누적 확진자는 170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연휴를 맞아 개방된 해변에는 인파가 몰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골프를 즐겼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해변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this many people in a long time. 미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We got slammed. Disney's closed. Universal's closed. Everything's closed. So where did everybody come? On the first warm day with 50% opening, everybody came to the beach.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해변에선 젊은이들이 광란에 가까운 길거리 파티를 벌였고
흥분한 차량 운전자가 지폐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 사건까지 벌어져 파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We had 2 people shot at the time, and as we were going through our investigation, we later found out that 4 more people were also hit by shrapnel and had minor injuries.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만 명에 근접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하자 일부 주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휴 기간 이틀 연속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즐겼습니다. 혼자 카트를 몬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골프 광인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8일 이후 76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논란이 일었던 말라리아 약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의 복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하자 약을 먹는 것이 어쩌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2주 동안 복용했다고 말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경고에도 이 약이 훌륭한 평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꺾임에 따라 유럽 각국의 봉쇄 완화 조치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6월부터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오늘부터 주점과 소규모 상점 등이 영업을 재개합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문을 다시 열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As part of step 2, we set out plans for a phased reopening of schools. Because the education of our children is crucial for their welfare, their health, for their long-term future, and for social justice. 그는 6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하고 6월 15일부터는 10학년과 12학년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이 이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커밍스 수석 보좌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유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전국적인 봉쇄령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스페인은 월요일부터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대해 첫 봉쇄 완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술집과 소규모 상점, 공원 등이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봉쇄 완화 3단계 중 1단계 조치만 적용돼 술집의 경우 영업용 테이블 수는 기존의 절반까지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같은 제한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Que no paga el agua, que no paga los empleados, no. Con el 100% de terraza no creo que sea viable, no es viable y empatar, estamos hablando, y con 50%. 세계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스페인은 7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한 침례 교회에서 107명의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에서 교회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지난 3월 중순 이후 금지됐다가 이달부터 주별 방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헤센주 당국은 지난 10일 예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신도들은 대부분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도축장과 난민시설,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431명, 신규 사망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도쿄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통계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인플루엔자 등이 확산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초과 사망수가 도쿄 지역에서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5주간 매주 50에서 60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도쿄 지역 공식 사망자 수는 16명이 머물렀는데
초과 사망 사례 중에는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숨어 있어 사망자 통계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나 추락, 화상과 같은 유형들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119에서는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